검찰 개혁, 경찰 이거 어제 저는 아까도 저희 기자랑 잠깐 얘기했었는데 경찰의 날에 대통령이 네. 얘기한 게 있지 않습니까? 어차피 지금 이제 검찰청은 이제 없어지게 됐고 자연스럽게 이제 경찰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뭐 국민적인 어떤 기대나 뭐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더 커진 것도 사실이고 하지만 과거에 이제 어제 이재명 대통령이 또 저기 남영동 대공분실도 방문한 게 원래는 예정이 없었다가 또 갑자기 그쪽 갔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게 보여주는 대통령의 행보가 네. 아마 뭔가 좀 과거의 경찰이었던 그런 것들, 그렇죠. 경찰과 검찰 이런 것들, 그런 국가 폭력에 대한 어떤 그런 여러 가지 던지는 메시지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네. 어떻습니까? 경찰의 민주적 통제 방안, 검찰 같이 묶어서 얘기를 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원래 이제 민주당이 만들었던 경찰 통제 방안의 네. 핵심은 국가경찰위원회 구성이에요. 국가경찰위원회. 네, 국가경찰위원회를 구성을 하고요. 음. 그러니까 이제 국가경찰위원회라는 별도 조직을 둬서, 그러니까 이제 감독 관리를 하려면 경찰하고 연결되는 조직이면 안 되잖아요. 네. 중립적 조직이어야 그렇죠. 되니까 중립적 조직으로서 국가경찰위원회를 두고 그 위원회 구성을 뭐 법관이나 헌법재판소 재판관 구성하는 것처럼 여기저기서 여야에서 받아서 그런 식으로 구성을 해서 통제하는 방안으로 지금 논의가 되어 있어요. 근데 지금 문제는 이제 이렇게 만드는 것에 대해서 민주당이 부담스러워해요. 그러니까 저도 이게 이해가 잘 안 되는데 네. 민주당 쪽하고 얘기를 이제 관련자하고 얘기해 보면 어쨌든 중앙기관을 하나 만드는 거라서 부담스럽다라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좋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검찰개혁 지금 한참 시끄러웠을 때 얘기거든요. 네. 지금 검찰개혁 얘기를 하면 당연히 경찰개혁에 대한 얘기가 나올 거다. 네. 경찰개혁에 대해서 경찰 통제 어떻게 할 거냐라고 얘기하면 대파는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똑같은 말만 반복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그러면 별도 통제기구를 두고 그 통제기구에 대해서 여러 곳에서 들어와 가지고 일종의 전환하지 못하도록 하고 네. 하지 못하도록 하고 대신에 국가수사위원회는 수사 권한이 없어요. 국가수사위원회. 당연히 수사 네, 네. 좀 개념이 안 돼. 감독기관이긴 하니까 그래서 네. 서로 뭐 그런 문제 같은 걸 조정을 하고 감사를 하고 이런 식으로 만들자는 것에 대해서는 뭐 별 얘기가 다 나옵니다. 부담스럽다. 위원회 기관이 그런 감독을 할 수 있겠냐? 감사원도 위원회 기관이고요. 다음에 공정거래위원회도 위원회. 우리가 알고 있는 권력기관 대부분이 위원회 기관입니다. 그러니까 위원회 기관에서 그런 감독을 하고 체크하는 것이 우리나라에 이미 실무에 많이도 불구하고 네. 위원회 기관이 할 수 없다. 그다음 이런 식의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그러면 대안이 뭐냐 그러면 대안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계속 이 말만 나오는 거예요. 지금 이 말은 계속 나와요. 경찰의 통제가 안 된다. 통제 방안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하면 그거는 부담스럽다. 심지어는 제가 내부에서는 어떤 얘기까지 나왔었냐면 옴부즈만을 두자는 말이 나왔다는데 옴부즈만이 여기는 아마 없을 것 같습니다만 뭐 대형 방송국에 이런 데 옴부즈만 두잖아요. 이게 민원 받아가지고 전달하고 정리해 주는 건데 네. 그런 식으로 통제가 됩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제도적으로 지금 민주당이 됐던 여당이 됐던 좀 진지하게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국가경찰위원회는 민주당 내에서 했던 개혁특위 있잖아요. 네. 거기서 법안을 만들어서 올렸어요. 근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들 이걸 다 반대합니다. 반대할 수밖에 없어요. 생각을 해보면 경찰은 경찰 통제하는 기관으로 들어오는 거고 검찰은 이게 실패해야 돼요. 아, 그렇지. 왜냐하면 이게 실패해서 봐라 경찰 아무도 통제 못한다. 경찰 통제는 역시 검찰이다라고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검찰도 통제하고 그러니까 지금 이제도 들어오는 거를 다 반대하거든요 권력기관들이. 그러니까 그렇죠. 지금 어쨌든 민주당의 원래 당안은 국가경찰위원회를 두는 거였어요. 그렇군요. 네. 우리 변호사님 보면 어땠습니까? 네, 저는 어제 이재명 대통령이 남영동 대공분실을 찾았던 그 이유가 사실은 이제 경찰에 대해서 뭐 전권을 주고 비대해주고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경계하는 그런 목소리를 네. 담는 행보가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네. 진짜 대공분실에서 뭘 했습니까? 정말 군부 독재 시절에 네. 온갖 고문과 정말 만행은 다 있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그런 경찰의 어두운 역사를 국민들이 다 기억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기관에 비대해지는 것에 대해서만큼은 맞겠다라는 의지가 일단은 보여줬다라고 생각이 들고 지금 관련해서 지금 김수석 변호사님 여러 가지 문제점을 제기해 주셨는데 그런 것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지금 일단은 시행이 될
것에 대해서 빨리빨리 대비를 해놓고 만들어놔야 되는데 아직까지 좀 미적지근한 그런 부분은 좀 많이 좀 힘을 좀 받아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제가 용어를 잘못 쓴 게 있어요. 국가경찰위원회는 지금 있고요. 제가 이제 국가수사위원회. 국가수사위원회로 국가수사위원회. 들었습니다. 네, 수사위원회. 네. 그래서 얘기가 나온 거예요. 네, 국가수사위원회, 국수위. 네. 지금 정부조직법 같은 그 확정된 다음에 검찰청 폐지 이것은 이제 본격적으로 하는 것도 아직 딱 시간을 두고 좀 하지 않습니까? 네. 이게 지금 또 약간 뭐 뉴스에 그 다 가려져서 있는데 이거 진행되는 거는 지금 어떻게 지금 되고 이제 일단은 정부조직법에서는 이름만 바뀌었고요. 제가 여기 딴 데서 네. 한 적이 있었는데 이름만 바뀌었고 그래서 사실 이름 바뀐 거에겐 지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죠. 이름 바뀌면 말고는. 예, 바뀐 건 아무것도 없고요. 지금 그래서 최악의 경우에는 현재 검찰청이 공소청이라는 이름으로 그냥 존속할 가능성도 있어요. 아 이름만 바뀌어서 그냥 공소청 계속 그대로 유지하는. 네,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럴 위험도 있는데 네. 뭐 어쨌든 뭐 대통령 의지도 있으시니까 그렇게 되지는 않겠지만 그렇죠. 지금 이제 국무조정실 산하에 대통령실 산하에 그걸 추진단이 만들어지고요. 예. 그다음에 지금 단장을 국무조정실장님이 맡는다고 알고 있는데 이제 조직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조직이 돼서 구체적인 내용들을 논의를 하겠다는데 뭐 사실 이제 정부 내에 만들어지면 정부 내에 검찰의 영향력이 상당히 엄청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뭐 탈검찰화 얘기가 들어보시면 많이 있으시겠지만 이게 법무부가 지금 특히 현 법무부가 사실상 검찰이 장악했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래서 법무부 또는 검찰청이 주도를 하면 검찰 입맛대로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게 말씀드린 것처럼 검찰개혁에 관심들이 많으신데 검찰개혁에 대해서 정말 현재 증명된 건 이름 바뀐 거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된 게 오히려 하나도 없고요. 네. 국민들이 계속 지켜보셔야지 거기에 대한 압박을 느끼면서 개혁이 어느 정도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정부 들어서 여러 가지 뭐 정치 뭐 사회 뭐 그다음에 경제 뭐 이 전반적으로 이게 그동안에 너무 이제 그 비정상적인 상태에서 저희가 막 한 6개월 이제 뭐 2년 반은 그렇다 치더라도 내란 직전부터 해가지고 한 6개월 이상 뭐 막 그렇게 살다 보니까 이것이 이제 정상화되는 과정에서 이런 혼란이 있습니다만 이것이 마치 뭐 크게 막 지금 뭐 엄청나게 지금 뭐 빨리 뭐 해야 하고 막 지금 당장 뭔가 아웃풋이 나오고 막 뭔가 확 바뀌고 그럴 것 같은 막 그런 게 있는데 그게 그렇게 해서 좀 안 될 것 같은 생각 들어요. 이게 정상화하는 것이 그 동안에 너무 많이 이렇게 싸우고 해왔던 것들이 하루아침에 또 금방 또 바뀌는 것도 좀 이상하고. 그러니까 지금 뭐 이제 윤석열 정권으로 보여준 것들이 윤석열 개인의 일탈이나 이런 문제가 아니고요. 네. 그동안 우리나라 사회에 개혁되지 못하고 쌓여왔던 누적된 문제점들이 극적으로 터진 것들이거든요. 맞아요. 예를 들어 지금 좀 전에 말씀드렸던 뭐 대법관이 1년에 몇 건을 처리하냐. 이거는 이런 사건과 관계없이 누가 이렇게 해가지고 크게 터트리면 국민들이 다 뭐야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맞아요. 사실은 뭐 이런 것들이 겹쳐가지고 지난번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무리한 파기환송 예. 같은 것들이 사실은 이거하고 맞물려 돌아간 것이고 검찰이 장악하는 정부 그다음에 검찰이 어디까지 영향을 주고 검찰이 어떤 권한을 갖고 있는가 이런 것들이 사실 지난 정권에서 최악의 케이스로 터진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뭘 봐야 되냐면 뭐 지난 정권에서 누가 잘못했으니까 누굴 때려잡자. 뭐 물론 처벌은 해야죠. 잘못된 거는 처벌하지만 이 과정 속에서 우리 속에서 우리가 미처 국민들이 알지 못했던 구조적 문제점들을 파악을 하고요. 그걸 근본적으로 바꿔야 돼요. 그리고 그런 작업들은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금방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방향성 갖고 꾸준히 밀고 그리고 결국은 잘 만들어내는 게 중요한데 그렇습니다. 사실은 둘 다 어려워요. 이게 일단 국민들이나 특히 정치인들도 당장 이슈가 되는 것에만 관심이 있고 네. 묻히잖아요. 맞습니다. 묻히기도 하고 그래서 이걸 장기적으로 들여다보고 꾹심 있게 밀고 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는 사람이 없어서 아직까지 실패를 했거든요. 이번에 그렇게 안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또 내년에 지방선거도 있지 않습니까? 아 맞아요. 지방선거가 있기 때문에 또 민심의 흐름에 맞춰서 네. 이 개혁에 대해서 만약에 이제 민심이 부담스러워한다라고 느낄 경우는 또 속도 조절을 할 것이고 뭐 그런 부분 때문에 사실 그래서 이런 방송도 의미가 있는 게 더 많은 분들이 지금 나아가려고 하는 방향성에 대해서 네. 같이 힘을 주는 게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 맞아요. 네. 맞아요. 사실은 뭐
국민들의 관심이 있는 것에 대해서만 중점으로 한다고 하는데 국민들이 관심을 갖고 개혁에 대해서 원하는 요구가 크면 클수록 이걸 멈출 수가 없거든요. 네, 네. 맞습니다.